안녕하세요. 저는 분당 차병원 신경외과에서 척추 질환을 담당하고 있는 안성배입니다. 오늘은 허리 디스크로 잘 알려진 퇴행성 척추 질환과 만성 요통에 대해 저희 병원 한인보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한인보입니다. 저는 분당차병원 신경외과에서 우리 안성배 교수님과 함께 척추에 문제가 있는 환자분들을 진료하고 치료하고 그뿐만 아니라 새로운 척추 재생 치료법을 개발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추간판, 즉 척추뼈 사이에 있는 판, 흔히 디스크라고도 하는데요. 일종의 관절입니다. 무릎의 뼈 사이에 있는 관절을 우리 무릎 관절이라고 하는 것처럼 척추뼈 사이에 있는 판 모양의 관절을 추간판이라고 합니다. 추간판이 하는 역할은 우리가 움직일 때 충격을 흡수하고 자유롭게 허리를 굽히고 펴고 회전하는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점차 이제 나이가 들고 그리고 생활하면서 다양한 손상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스포츠를 하는 동안에도 손상을 받을 수가 있고 잘못된 자세로 인해서 손상을 받을 수도 있고 어떠한 사람인 경우에는 암에 잘 발생하는 것처럼 어떠한 분들은 퇴행성 추간판, 퇴행성 디스크에 좀 더 취약한 상태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추간판이 점차 변성을 일으키게 됩니다. 변성이라 그러면 원래는 추간판이 일종의 젤리 같은 구조인데 젤리 같은 구조라는 것은 물이 많습니다. 물이 많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말랑말랑한 구조인데 점차 나이가 들면서 피부가 노화되면 주름이 지는 것처럼 추간판의 구조가 점차 푸석푸석해지는 충격을 흡수하는 그러한 역할이 점차 감소되는 그러한 변성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러한 다양한 원인에 의한 물이 빠지는 현상, 추간판의 변성, 우리는 퇴행성 추간판 질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척추에는 뒤에 큰 구멍이 있거든요. 신경이 지나가는 구멍이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퇴행성 추간판이라는 것은 젤리 같은 물이 많은 구조에서 푸석푸석한 구조로 변성이 되고 더 심해지게 되면 그 변성된 추간판이 신경관으로 탈출을 하여 신경을 압박하게 되면 요통, 허리 통증뿐만이 아니라 다리 통증까지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우리는 퇴행성 추간판 질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간판을 영어로 하면 intervertebral disc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디스크 하면 우리가 추간판 탈출증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잘못된 용어이고 디스크 하면 이제 영어로 추간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질환으로 얘기할 때는 추간판 변성 또는 추간판 탈출증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고요. 첫 번째로 통증을 들 수 있겠습니다. 통증은 주로 허리 통증을 시작으로 나타나는데요. 이런 허리 통증에서 엉치까지 넓게 광범위하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통증은 쩌릿하거나 무거운 양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추간판 탈출이 진행됨에 따라서 신경근이 눌리게 될 때는 신경근이 압박되면서 그 해당 분포 영역에 따른 엉치 아래쪽 허리, 허벅지, 종아리를 따라서 발끝까지 쩌릿한 양성으로 방사통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아주 심한 디스크 탈출증 같은 경우에 신경 압박이 아주 심할 경우에는 하지마비와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대소변 장애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요통의 원인이라고 하면 매우 다양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척추의 구조는 크게 척추뼈 사이에 있는 일종의 연골을 추간판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또 주요한 구조물이 뼈 사이를 이어주는 인대가 있고 또 매우 중요한 구조물이 근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뼈와 뼈가 연결되는 관절, 특히 후관절이라는 구조물이 있고요. 그래서 요통의 원인 너무나 다양합니다. 근육에서 발생할 수도 있고 인대에서 발생할 수도 있고 또는 저희가 오늘 다루고 있는 추간판에 변성이 또는 탈출이 있어서 통증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연세 드신 분들에서 뼈에 골다공증이 심해서 뼈가 약해져서 이제 골절이 발생했을 때도 요통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요통의 원인이 매우 다양한데 일반적으로 우리 국민의 약 80%는 평생 한 번 요통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요통은 흔히 우리가 허리 삐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허리 삐었다라고
통증이라고 하면 보통 갑작스러운 움직임 그리고 잘못된 자세에 의해서 갑자기 나타나는 통증을 이야기하는데, 이러한 경우는 보통 급성 통증이라 그러고 보통은 근육이라든지 인대에 어떤 손상이 있을 때 나타나는 통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급성 요통은 금방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약물 치료를 한다든지 소위 소염 진통제 또는 물리치료 또는 운동치료 등을 통해서 금방 통증이 가라앉을 수가 있는데, 이 통증이 3개월 이상 지속된다라고 할 때 저희는 만성 요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요통의 원인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만성 요통의 원인도 매우 다양합니다. 뼈에서 발생할 수도 있고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에 의해서 만성 요통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같은 척추외과 의사들은 이 요통의 원인이 무엇인지 밝히는 게 요통을 치료하기 위해서 가장 선행되어야 할 일이고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통증을 나눌 때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거든요. 경도의 통증 또는 그 다음 통증을 이게 중등도 통증, 그 다음에 심한 통증. 근데 이러한 경도, 중등도, 심한 통증을 우리가 이제 보통 시각 통증 지수라 그래서 1에서부터 10점 이렇게 수치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중등도 이상의 통증이 3개월 이상 지속될 때 좀 심각한 만성 요통이 지속되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1점에서 10점으로 따질 때 우리가 4점 이상인 경우 중등도 이상의 통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4점 이상의 통증이 지속된다면 심각한 통증이고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도인 경우에는 조금 불편하지만 크게 어떤 약물 치료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보존적 치료를 하지 않고도 그냥 지낼 수 있는 정도이고, 중등도 이상의 통증이다 그러면 간헐적으로 약을 복용하기도 하고 이제 가끔씩 재활 치료실에 가서 물리치료를 한다든지 그러한 필요한 경우입니다. 아주 심한 통증이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약을 드시고 또는 물리치료를 하고 그래도 계속 극심한 요통과 다리 통증으로 인해서 일상생활이 너무나 어려운 거죠. 그래서 통증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이제 우울증도 심하게 오고 그런 심각한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이처럼 통증은 그 세 가지에 따라서 다양한 치료를 하게 되는데, 그 치료와 관련해서는 안성배 교수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겁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통이라고 할 때 요통의 원인이 너무 많거든요. 찜질을 한다면 온찜질을 할 것인지 냉찜질을 할 것인지도 결국은 요통의 원인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많은 외래를 오는 분 중에 허리가 극심하게 아파요 하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만져보면 근육이 경직돼서 오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자세를 바꾼다든지 아니면 잘못된 자세로 오래 누워 있다든지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어느 근육 한 부분이 막 경직된 상태로 오시는 거예요. 그게 만성적으로 어떤 근육과 인대에서 오는 통증이다라고 할 때는 이제 대체적으로는 온찜질을 많이 하죠. 근데 이제 냉찜질인 경우에는 우리가 스포츠, 그러니까 뭐 배구를 하다가 아니면은 뭐 축구를 하다가 갑자기 삐었어요. 그런 경우는 보통은 급성 염증일 때는 냉찜질이 더 좋다라고 얘기를 해서 냉찜질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냉이냐 온이냐의 차이는 급성이냐 아니면 만성이냐의 차이인 것 같고, 찜질이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는 이게 근육에서 오는 건지 아니면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경 압박이 심한 이유로 인해서 또는 분명한 골절이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는 아무리 찜질을 해도 통증 개선 효과가 적을 것 같아요. 근데 대체적으로 근육이라든지 인대에서 오는 통증이라면 보통인 경우에도 찜질이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비타민제를 포함한 좋은 식습관을 가지는 것은 전신에 어디든지 다 좋겠죠. 어떤 특정한 영양제가 더 좋다 이런 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우리 몸에는 혈관과 신경이 없는 조직이 몇 개, 대표적인 조직이 연골이거든요. 연골에는 혈관, 무혈, 그러니까 혈관이 없고 신경이 없는 조직이에요. 혈관이 없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약을 복용할 때 입으로 복용하거나 아니면 정맥 주사를 투여했을 때 혈관이 없기 때문에 추간판에 도달하는 약이 농도가 적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이제 동물 실험이라든지 실제 사람에서도 권하는 약들이 있긴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떠한 약물들이냐면 항노화 약물, 노화를 억제하는 약물들,
대표적으로 뭐 우리 과일에 많이 들어있는 성분, 비타민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한 항노화 효과가 있다는 약물을 이용해서 동물의 구강으로 복용을 시켜봤습니다. 그랬더니 추간판의 변성이 좋아진다는 그러한 연구 결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글루코사민을 비롯한 그러한 약들을 정확히 사람에서는 규명이 되지 않았고 동물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항노화 효과가 있다. 왜냐하면 추간판의 변성의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노화작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노화 약물이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들은 있기 때문에 복용하면 일정 부분 도움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